우리는 그래도 쪽지가 안 날라오네. 내가 지금 8월 달에 대구에서 강의를 하는데 2시간째 되니까 그 이쁜 색종이로 뭐죠, 여기 쪽지가 하나 날라왔대. 그래서 야, 오늘 끝나고 만나자고 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서 살짝 이렇게 열어봤지. 그랬더니 밥 언제 먹어요? 아니, 이제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 또 한 셋째 시간 왔는데 이제 색종이가 다른 색깔이야. 또 왔는데 1시에 먹으면 안 되나요? 그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서 또 색종이가 또 올라와 있어. 야, 이제는 진짜 이제 끝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저녁 먹자고 하는 거라고 바로 열지도 못하고 강의하면서 이렇게 살짝 열어봤지. 배고파서 강의 못하겠, 배고파서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써놨더라. 3번을 실망시키다. 그래서 누구야?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게 이렇게 보다가 신경질 나잖아. 그래서 누구야 이거? 그래, 쪽지를 3번 하니까 기대를 했지. 바랄 거 바라는 거야? 야, 그래도 인기 좋아. 가면 막 대구서는 서로 밥 먹자고 그래. 여기만 안 그러지. 나 다른 데 가면 엄청 인기 좋아. 예약을 해야 돼. 밥 먹으려면, 나랑 밥 먹으려면 2주 3주 전에 예약이 꽉 차 있어. 참 모르네. 너무 이렇게 가까이 산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사람이 많은 데 가봐. 막 밥 먹으려고 예약하고 그래. 그래, 나는 예약 들어온 줄 알고 좋아서 그랬다가 실망을 3번이나 했잖아. 자, 12번. 한 번만 이거 정리 딱 해보고 이제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자, 이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항상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계획적 개발.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다는 건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구역을 지정했다고 개발되지는 않아. 개발하기 위해서 또 한 번에 뭐가 필요해? 이렇게 나오는 게 순서가.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할 때는 뭐 하려고? 개발. 근데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계획이 필요해. 그래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 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이게 개발하는 계획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법률에서는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그래.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냐면 개발 계획이야 이게. 항상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말은 개발하려고 그 말과 같아.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개발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요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이나 공사를 뭐 한다? 착수하게 돼. 그럼 착수하는 게 뭐야? 이제 개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은 구역이 먼저 지정되면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그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 뭐고? 지구 단위. 요게 수립됐다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가? 사업이나 공사 들어가. 뭐 여러분 동네에 저거 지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직 개발되지는 않아? 요놈 수립됐다 그럼 이제 그때 개발된다 이 말 같아. 그래서 그 날짜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수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반드시 몇 년? 3년 안에 요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비로소 개발된다 그래.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라 해놓고 가만 놔두면 행정청이 수립을 안 하니까 여기다 무슨 조항?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결국 몇 년 안에? 반드시 3년 안에 수립해서 개발을 하라 이렇게 돼. 그러면 3년 안에 수립 안 하면 3년에 무슨 날? 다음 날. 아까 실효 그러면 그날에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실효가 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만 되면 동시에 뭐 들어간다? 사업이나 공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여기는 기간이 없는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경우에는 반드시 몇 년? 5년 안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주민이 제한하지 않았을 때는 기간 없어. 그냥 바로 사업 들어가. 근데 주민이 제한했다 그때는 몇 년? 5년 안에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도 5년 안에 착수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5년의 다음 날. 그래서 여기도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순서가.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다시 이 구역을 지정을 하든 이 계획을 수립하든 모두 이게 무슨 계획이다? 이게 관리 계획이야.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 결정, 다시 계획 수립할 때도 관리계획 결정하라고 그래. 이때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 대도야. 이때만 누구이다? 시장군수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장군수가 권한이 있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주민들이 이런 거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지. 그럼 시험에 또 물어봐. 이때 제한하면 동의 얼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 3분의 2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도 물을 수 있고 저기다도 물을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제한이라는 단어 나올 때는 3분의 2고 기반일 때만 5분의 4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요게 이제 기본적 틀이야.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그 대상 지역을 물어보는데 그 대상 지역은 어디를 말해?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수립 대상 지역, 어디를 대상? 일부가 나와야지, 일부. 작년도 이게 한 문제짜리야. 작년도 이게 한 문제짜리. 요렇게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이렇게 된 거잖아. 작년에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해 보면 도시군 계획이란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이야? 기본하고 그럼 시험에서 기본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그래도 맞는 거네.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그래도 맞는 지문이고 꼭 저렇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수립 대상 지역이란 행정구역을 어디예요? 특광 시군이라고도 쓸 수 있겠지.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군이라는 게 어디야? 특광시군이지. 그래서 특광시군의 일부 지역 이렇게 해도 돼. 다시 이거를 용도로 바꾸면 무슨 지역?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유지역 일부 그래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유 일부에도 지정한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야 지문이. 자, 구분하면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고 또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여기는 아무 말 없을 때는 무슨 지역으로 봐? 근데 우리는 시험에 써주진 않으니까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도시지역 아닐 때는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낼 때는 답이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의무적 지정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정은 임의적일 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의무적은 하여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과정은 공법이라는 과목은 지정은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원칙이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지. 자, 꼭 해야 되는 곳이 두 군데.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가 나왔을 때 몇 년? 사업이 완료되지. 사업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하여야 한다고 표현하면 돼. 그리고 이제 면적이 나올 때 시가와 공원에서 뭐 됐을 때? 해제됐을 때. 그리고 녹지가 주 상공으로 뭐 될 때 변경됐을 때 요때 나온 면적 30만 이상 나와야 돼. 그러면 하여야 한다. 그럼 이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있다. 답은 딱 두 가지야. 그런데 만약 요거 뺐어. 정비구역 택지개발 지구가 시험에 나오면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야.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빼고 읽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들어가 요건이 돼. 그럴 때는 하여야 한다야. 그럼 할 수 있다고 나올 때는 어떤 해당 지역이 나오면 해당 지역에 어디를 대상으로 해?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택지개발지구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아?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지?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됐을 때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요 뒤에 지문이 붙기 전에는 무조건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될 때만 하여야 한다야.
요렇게 하면 문제 다 풀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모르고 딱 접근하려니까 그때부터 안 풀어지는 거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그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야.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지문.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렇지. 이때는 전부가 들어가면 안 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 일부에 대해서야. 2번 지문.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 시장, 군수이며. 맞아? 맞고. 그리고 구역 지정 이후에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어야 한다. 맞네? 항상 구역 지정되면 몇 년? 3년 안에 하여야 한다야. 안 하면 시로되기니까. 그 다음 3번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이제 알았지? 이제 무슨 말인지. 하여야 한다는 딱 저거 두 군데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할 수 있다라고 쓰면 된다. 그 뜻이거든. 그리고 4번 지문. 관광특구는 전부든 일부든 간에 지정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 4, 5번 택지개발지구의 전부에 대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고. 10년이란 말 없어 지금. 자, 그럼 6번.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고. 7번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5만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0만 이상. 35만이니까. 8번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10만의 규모,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 공원이 해제된 경우 당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맞겠지. 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앞에 숫자가 얼마? 30만 이상으로 나와야 하여야 한다지. 그래서 이게 8번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지문 그대로야. 그리고 9번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당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아? 이건 도시개발법 문제지. 자, 반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무슨 지역 무슨 구역이야? 도시지역 및 적지마 또 적으려고 대비하고 있어.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무슨 지역 무슨 구역?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슨 지구는? 취락지구는 제외 그러잖아. 그러면 좀 이따 도시개발법 넘어가면 나오겠지. 나올 거니까 적지 말고 오늘 공부하라는 얘기야. 자꾸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0번 11번 묶어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포함이지? 그러면 끝에가 하여야 한다나 보지? 그러면 그것이 아닌 11번 건축물의 색채, 형체, 건축선 이런 거는 거기에 해당 없는 거니까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의무적 사항이 딱 두 가지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건축물 행위 제한이지. 행위 제한 하면 뭐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다시 건폐율, 용적률 합하면 뭐 나와? 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행위 제한 그러면 돼. 건축물 행위 제한, 기반 시설 문제. 그거는 의무적 사항. 그러면 끝에가 하여야 한다. 그것이 아닌 거 나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12번. 지구 단위 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맞아? 이게 원래는 관리계획이 하는 일이잖아. 관리계획.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보통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지정, 변경, 세분 이렇게 나오면 무슨 계획? 이건 관리계획이에요. 지금 관리계획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세분도 하죠.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은 못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 것은 무슨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도 가능하다. 요 문제야. 근데 이렇게 변경 세분하더라도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변경할 때도 주거지역은 무슨 지역 안에서만? 주거지역 안에서만 변경해야지. 자, 상업지역 그러면 상업 안에서만 그게 변경이냐면 그거를 지금 지구 단위 계획도 할 수 있다 하고 법조문 그대로 나왔어. 그럼 이제 12번부터 15번까지를 묶어요. 12번은 법조문이고 13, 14, 15는 시험에 나온 지문이야. 자, 13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아? 주거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잖아. 그런데 14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맞아? 이건 없지. 왜? 주거인데 상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잖아. 변경이 될 때는 앞에가 주거면 뒤에도 주거, 앞에가 상업이면 뒤에도 상업 이렇게 나와야지. 그다음에 15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도 있다. 맞아? 개발진흥을 개발진흥으로 변경했잖아. 원래 개발진흥지가 몇 개로 세분하는데 5개 세분하죠? 5개 중에서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맞지. 그 다음 18번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일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렇지. 국자. 하여튼 요즘은 엄청 많이 나오지. 시험장 가면 2-3번은 나올 거야. 하여튼 행정계획은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 정해요. 그리고 17번 주민은 시장 군수에게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다. 맞았죠? 그러면 자, 틀린 거 몇 번? 1번, 3번, 그리고 16번. 16번 틀렸지? 됐죠? 그럼 이제 13번은 도시지역 외쪽을 지정하는 거야. 그럼 도시지역 외쪽은 딱 2군데만 지정해. 어디하고 어디야? 계획관리와 개발진흥해야 돼. 그럼 1번 지문. 자,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항상 50% 이상이 무슨 관리? 계획관리 지역이거나 아니면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가 있어. 그때 2번 계획관리 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이어야 돼. 자, 그때 보전관리 밑줄 보시고. 그럼 보전관리지역은 무조건 나머지가 다 차지하는 거 아니지? 보전관리는 전체 면적이 10만 초과되면 몇 퍼센트? 10% 이내가 돼야 되고 10만 이하일 때는 20% 이내로 해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계획관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가 차지할 때 보전관리는 규제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전체 면적을 보고 10만이 초과되면 그 면적의 몇 퍼센트? 10%만 차지하게 하고 자, 10만 이하일 때는 그 10만 이하인 면적이 얼마? 20이라는 숫자 이내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아직 요것만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랬지? 요것만. 그리고 도시지역 외쪽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그랬네. 면적 30만, 10만, 3만이라는 면적이 필요해. 그래서 먼저 30만이 나올 때는 아파트 연립 나와야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됐다. 그러면 30만 이상. 그런데 그 지문이 들어가면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10만 이상이지. 자, 요건 자연 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청에 뭐가 동의가 있었다 하는 지문이 보일 때는 10만 이상이면 돼. 그러면 3번, 4번 외에는 얼마? 3만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이라는 지문이 없으면 3만 이상. 아파트 연립 나오면 30만하고 10만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 6, 7, 8번, 9번까지 5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산업유통이 지정이 되는 위치를 말하죠. 그래서 먼저 여기다 한번 할 테니까 봐봐요.
개발진흥지구는 세분하면 몇 개로 세분돼? 5개. 5개 봐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그리고 특정 5개로 세분되죠. 그중에 주거나 복합이나 특정은 어디에만 위치해야 된다? 어디? 계획관리야. 그러니까 주거, 복합, 특정이라는 질문 나올 때는 반드시 어디하고? 계획관리지역, 이게 맞아야 돼. 자, 산업하고 복합. 요거는 계획관리 있어도 돼. 생산관리가 있어도 돼. 또 농림에 있어도 되지. 관광일 때는 도시지역, 외유지역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시적, 외유지역이 어딘데? 관, 농, 자를 말해. 그러니까 어디는 있어도 상관없는 게 관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까지 2가지를 냈어. 주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 해야 돼? 계획관리 요거 나왔고, 또 자연을 냈어 시험에서. 자연은 다른 거는 일체 못 들어가. 뭐만 들어가? 관광만 들어가야지. 자연자하고 관광하고 맞아야 돼. 자연 나왔는데 관광 아닌 것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찾아야지. 근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 이제 특정도. 주거나 특정은 오로지 어디만? 계획관리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 시험에서 물으면 자연 그럼 오로지 뭐 나와야 돼? 관광, 휴양 요게 나와야 돼. 그것만이라도 외우시란 얘기야. 이거 다 못 외우면 그 2개라도 외우고 갖고 오란 얘기야. 그러면 5번에가 산업하고 복합이니까 그때 복합은 주거인력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계획, 생산, 농림에 위치하고 있고, 6번의 계획관리지역에는 주거, 복합, 특정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주거개발 나왔어. 그럼 맞아 틀려? 바로 틀렸지. 자연이 나오면 오로지 관광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8번 생산관리지역에 주거개발 또 나왔어. 맞아? 틀려. 주거개발은 오로지 앞에 뭐야? 계획관리밖에는 올 수가 없어. 자, 그럼 9번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어? 여기잖아. 여기 산업. 산업은 어디에? 계획관리에도 있고 생산에도 있고 농림에도 있잖아. 그 다음 10번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서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할 수 있어? 완화 적용해. 완화 적용.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 그러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이에요. 그런데 11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관광 휴양 맞아? 지문이 맞냐고. 자연하면 관광밖에 안 나온다니까. 맞아. 그럼 거기다가 주거개발 그러면 자체가 틀리는 거야. 자연이나 뭐 오로지 관광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령에서 허용이 되는 최대 건폐율 얼마? 60, 최대 용적률 200. 암기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10번, 11번을 낼 때 답은 완화 적용 그럴 때는 얼마야? 150, 200이야. 최대로 적용 그러면 60, 200이라고. 암기하시라고 그랬지? 무조건 도시지역엔 답이 정해져 있어. 자, 완화 그러면 어떻게 돼? 완화 그러면 150, 200. 최대 그러면 60, 200이야. 이 말 기억나시나? 우리 그림으로 해줬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이야, 결론. 완화 적용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얼마? 150, 200이야. 최대자가 보이면 60, 200이야. 60, 200. 그 다음에 12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안에 사업이나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아무 말 없으면 3년이 맞아. 아니, 숫자가 없어. 근데 주민이 제한했다면 5년이 나와야 돼. 5년. 그 다음에 12, 13, 14, 15번. 자,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5가지가 완화되지? 5가지 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까지 합해서 행위 제한이지. 그리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야. 근데 시험에서 도시지역 외에다 주차장 100% 완화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원래 주차장 100% 완화인데 그건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쓰는 거야. 도시지역. 그러면 14번. 도시지역 내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적용한다. 맞아? 앞에가 뭐라고 돼 있어? 도시지역 안에 그랬잖아. 그럼 맞아. 그러면 자 15번이 작년도 시험 문제야.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왜 틀려? 응? 이건 도시지역 외가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완화해야 되지. 도시지역 외에는 뭐만 완화돼? 건폐율 용적률밖에는 완화가 안 돼. 근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5가지가 완화되잖아. 오케이? 이 말을 이해하지. 그 숫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도시지역에서 완화되는 거 몇 개? 5개. 근데 도시지역 외 쪽은 완화되는 게 몇 개? 2개잖아.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된다는 말이 나와야 돼. 그 높이 제한 자체라는 것은 도시지역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지문이야. 어? 다시 해봐. 아까 문제 10번에 도시지역 외 쪽은 완화되는 게 뭐하고 뭐야? 건폐율과 용적률이잖아. 그러면 13번에 도시지역 내에서는 완화되는 게 몇 개야? 5개잖아. 그걸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숫자 없이도 문제 찾아. 매번 줄 때 도시지역 외에다가 주차장 설치 이런 거 주잖아. 그럼 틀려. 높이 제한 주면 틀려. 그 용적률은 안 준단 말이야. 용적률은. 근데 이제 좁게 주면은 거기 건축물 높이에 120 써졌나요? 그 맨 마지막에 밑줄 그어놨잖아. 그럼 거기다 건축물 높이 자리에 용적률도 하나 써봐요. 용적률도 120%로 높이 제한이 완화될 수가 있어. 2가지가. 그럼 이제 2가지가 높이하고 용적률이 얼마까지? 120%가 완화된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을 때야. 도시지역 안에서 요놈이 지정되면 용적률이 얼마? 200이 아니라 120이야. 120.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도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높이나 용적률이 얼마? 120이 돼. 원래는 용적률 전부 얼마야? 200으로 돼 있잖아. 200. 완화될 때가.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진흥을 지정했다 이 말 나올 때는 높이나 용적률 얼마가? 120이 완화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그 마지막 준 게 도시지역 외가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그러면 맞을 수가 있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근데 이걸 작년에 이걸로 줘서 틀리게 나온 거고. 다시 해봐. 다시. 자, 도시지역 외 쪽에서 완화되는 건 뭐야? 건폐율 용적률 숫자 얼마야? 152배. 그놈을 최대로 들어가면 얼마? 60과 200이 돼.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 완화 그러면 5개가 나와야 돼. 행위 제한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높이는 무조건 도시지역 안에서만 나오지 도시지역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지문이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조금 남은 숫자까지 120이 나올 때는 도시지역에다가 뭘 지정해서 개발진흥을 지정했다. 이럴 때는 용적률의 높이가 120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좀 어렵죠. 오늘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선까지는 해보시면 돼.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서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개발행위란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5가지 행위할 때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이렇게 지문이 들어가면 무조건 허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1번 지문.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지.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만약에 도시계획사업 빼고 읽어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하려면 뭐 받아야 돼? 허가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근데 무슨 사업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앞에가 들어가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2번째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허용사항이지?
허가 없이 하되 대신에 1개월 안에 뭐는 해야 돼? 신고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특광시장군수는 개발임의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날짜가 며칠? 15일이야.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고 4번부터 7번까지는 자, 4번의 첫 줄 끝에 허가하려면 밑줄 긋은 단어 사업 시행의 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누구 의견? 시행자 의견 드려야죠. 그럼 6번을 먼저 환경 오염 방지를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때에는 누구 의견 들어? 허가 신청자 의견 드려야지. 아까 우리 허가할 때 의견 드는 거 3번 했지. 사업자 들어가면 누구? 시행자. 조건 들어가면 허가 신청자 의견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다시 그 위에 거 봐봐. 5번. 개발임의 허가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적용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고 그랬지? 그래, 지문이 5번으로 나오기도 하고 6번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도록 해야 되나? 이미 다 시험에 나왔는데 항상 허가 신청자 의견 들을 때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 조건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 조건 단어가 들어가면 누구? 허가 신청자. 사업자가 들어가면 시행자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단어를 찾아야 돼. 사업자 들어가면 시행자, 조건자 들어가면 허가 신청자 이렇게. 7번 문제. 이제 7번 문제는 이 내용이에요. 공법상에 나오는 허가나 인가는 전부 조건부다 이런 말 기억나나요?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는 허가하고 인가밖에 용어가 없어. 그럼 허가는 누가 할 때 허가예요? 사적일 때.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은 뭐 받아서 허가. 공적일 때는 인가 이 말이지. 그런데 허가를 하든 인가하든 전부 뭐로? 조건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조건이란 단어가 항상 지문에가 이런 말이 나오죠. 기반시설의 설치, 뭐 위해 방지, 뭐 환경 등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 이 자체를 조건부라고 말해. 이거 하라는 조건으로 허가, 이거 하라는 조건으로 인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허가나 인가를 받는 자들은 항상 뭐 예치하라? 이행, 보증금.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왜 이게 꼭 나오냐면 허가나 인가가 수십 번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든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행, 보증금 예치하라. 그런데 받는 자 중에서 단 누구일 때? 공공시행자는 제외하라.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할 때는 허가나 인가를 받아도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해. 안 한다 이 말 같아. 그 다음에 허가나 인가 받은 것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허가 받거나 인가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허가 받은 거 변경,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 인가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 변경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올 때 이때는 허가나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나오겠지. 자, 그때 대표적으로 이 허가나 인가 쪽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주로 기간이 나올 때 얼마 나와? 기간 단축이라고 나오던가 줄이는 거지. 응? 면적은 그러죠. 이런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야. 기간 단축, 면적 축소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숫자를 낼 때가 있거든. 근데 사업비는 어떻게 나와? 증가, 감소 다 경미한 걸로 봐. 사업비는 돈에 대해서 좀 늘어도 되고 줄어도 돼. 그때 면적이 주로 5, 10, 20% 범위로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때 주로 5%는 무슨 법? 국토개발법, 10% 도시개발법, 20% 주택법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가면 돼. 그러니까 항상 허가인가 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부 안 되시면 이것도 딱 정리해서 딱 시험장 가서 무조건 써먹으면 돼요. 요새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7번에 보니까 특광시장군수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없다 말했지. 예치하게 하라 그러면 틀린 거지. 이런 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8번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항상 우리는 5가지 중에서 2가지 기억하면 돼.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다. 이건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공사를 안 하잖아. 공사를 해야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는데, 자, 우리 건축물 건축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다. 이건 준공검사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그 다음 9번 10번 녹관자인지 녹관농인지 요거 구분이죠. 녹관자는 허가상이야. 일단 자, 허가인지 허용인지 그리고 녹관자는 허가, 녹관농은 허용이야. 그런데 녹관자의 허가는 물건 쌓아놓는 걸 말하지. 그런데 물건을 쌓아놓더라도 울타리 안에 아닌, 거기 단어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야. 그럼 울타리 안에 있어 밖에 있어? 그렇지, 밖에 있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 곳에다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허가받으라는 뜻이 돼. 그런데 녹관농이 나올 때는 농사 짓는 지역이야. 농자가 들어가면. 그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농림어업용 뭐 만드는 거,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한다지. 그런데 녹관자에다 농림어업용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허가상이 돼. 자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항상 녹관은 같아. 근데 자연이라 농림이냐 요걸 갖고 답을 찾아야 돼. 자자가 들어가면 허가를 받는 물건 1개월에 쌓는 거야. 농자가 들어가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야. 근데 괄호 속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은 제외니까 똑같은 녹관농이라도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무슨 상? 허가상이다 그래야지. 허용해서 제외니까 허가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 11번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인 토지 분할, 이상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적법한 거지. 그리고 토지 일부가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돼서 분할하는 거 전부 적법이지.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 한다. 그 다음에 12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게 틀려서 어디까지는 맞았냐면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아.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 그럼 허가 안 받아. 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2가지가 나와. 다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 그럼 어떻게 한다고? 허가 안 받아. 근데 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시험에 낼 때 이게 가장 까다롭게 나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와도 틀릴 일이 없어. 근데 특히 뒤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뒤에가 하는인지 하지 않는인지 요거야. 하는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허가 안 받아. 하지 않는 허가 받아야 돼. 뭐 많이 쓸 거 없는데 뭘 그렇게 많이 오래 써? 하는 하지 않느냐? 어?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를 대비해서 써준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13, 14, 15 묶으세요. 거기에 참고사항 맨 밑에 보세요. 개발행위의 세부 기준은 용도지역을 3개 용도로 구분하는 거죠. 3개 용도. 3개 용도가 뭔데? 시가와 유보 보존 용도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봐봐요. 거기 써진 거니까. 우리가 용도지역은 크게 4개로 보는데 그 4개가 뭐예요? 도, 관, 농, 자가 되죠. 그러면 주로 이제 요거는 뭐 하는 지역이에요? 보전지역, 요거는 개발지역으로 봐. 근데 다시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 상, 공은 개발이야 이게. 그 녹지는 뭐 하기 위해서? 보전이거든. 요게 달라. 그래서 이 개발되는 요 3개를 무슨 용도라 불러? 시가와 용도라고 불러. 시가와 용도. 그럼 녹지가 보전인데 녹지를 세분하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고 관리지역을 또 세분하면 계획,
생산, 보전, 관리가 있어. 이때 요 자연하고 계획 생산, 요게 무슨 용도? 유보 용도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산, 보전, 여기 보전, 농림자연, 요거를 보전 용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건 안 틀리잖아. 주상공은. 그러니까 요거 빼고 유보자를 기억하면 돼. 유보. 유보니까 녹지 중에 어디? 자연. 관리 중에 계획 생산이야. 요 놈 때문에 자꾸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생산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가 유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다? 보전이다. 그럼 유보 용도는 심의만 거치면 그 허가의 기준을 뭐 할 수 있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죠. 보전이니까 심의 거쳐서 허가의 기준을 뭐만 해야 돼? 강화만. 요 개념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유보하고 보전 용도가 뭐를 수립하게 돼?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뭘 냈냐면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은 이렇게 물었어. 그건 뭐야? 시가화겠지? 그럼 시가화 중에 뭘 써놨어? 주상공 중에 하나 써놓고 찾아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성장 관리 방안은 뭐냐 그러면 아까 배웠던 지구 단위 계획과 유사해. 어? 그럼 아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 게 뭐였지 아까? 기반 시설에 또 건축물 행위 제한이지? 그럼 시험에서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기반 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행위 똑같아. 그러니까 요 성장 관리 방안과 무슨 계획은 지구 단위는 같아. 그럼 또 반대로 해봐.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심히 생략할 수 있다지. 반대로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한 지역은 심히 생략할 수도 있다. 같은 말이 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개념으로 보라는 얘기지. 요렇게 해서 출제가 돼.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 시험에 나온 자 13, 14, 15번이야. 자 13. 생산 녹지는 심의 통해서 개발임의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어? 들렸지? 보존 용도잖아. 보존 용도는 뭐만 해야 돼? 강화만 해. 그러면 생산 관리로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맡겨야 되지. 그러니까 맨날 주는 게 이 질문이잖아요. 자연 녹지 잘 알아. 자연 녹지 나면 아 이거 유보구나. 근데 생산자로 주면 녹지인지 관리인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14번 특광시장 구수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와 어디다? 유보와 보존 용도 지역이다. 15번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 관리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한다? 완화할 수 있죠? 이거지 지금 계획 관리 나왔잖아. 자 계획 관리가 어디야? 유보니까 뭐도 돼? 강화도 되고 완화도 되고 있다. 이런 지문이야. 다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요. 그리고 16번에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요거 항상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을 때 단어가 뭐 들어가면 경작.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든 수반하지 않든 아무 조건 필요 없어. 형질 변경할 때 무슨 단어만 들어가면 경작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17번 요게 이제 기출 지문이야. 자 원래 토속 채취량 3만 이상 밑줄 그어보세요. 그 밑줄 그어져 있죠? 토속 채취량이 3만 이상 그러면 거기다 쓰세요. 그 밑에다 심의 거쳐야 돼. 토속 채취량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 그럼 뭐 해야 돼? 심의해야 돼. 허가할 때 심의해야 돼. 그런데 앞에가 무슨 계획 나왔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일 때는 끝 문장 뭐 하지 않아도 돼?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토속 채취량 3만 세제곱미터 이상 그럼 뭐 해야 돼? 심의 거쳐 허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수립돼 있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됐거나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됐다 이 말 나오면 심의할 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그리고 18번 개발임의 허가를 받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때 기간 단축이 나왔어. 그럼 경미에 중요해. 경미에.
그다음에 사업 면적 5% 범위 내에서 확대 축소해. 축소는 경미한데 확대는 경미한 게 아니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 틀렸어. 항상 면적이나 기간은 줄여야 돼. 그런데 확대 때문에 경미한 게 아니라 중요사항이 되지. 그래서 허가 받아야지.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도 요거야. 18번. 그리고 19, 20, 21번 요거 3개 묶어서 요건 그림 이해하고 가시면 돼. 뭐 외울 것도 없어.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되니까. 종래에 공공시설이 하나 있어. 종래 공공시설. 그래서 금액을 계산했더니 100억짜리가 하나 있어. 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게 됐는데 이때 만들게 된 비용은 한 70억 들어갔어. 그런데 요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행정청인 시행자도 있고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있어. 그런데 누가 설치하든 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관리청에 무상 귀속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새로운 시설 만들었다 이 말 나오면 누가 만들었든 누구한테? 관리청에 그냥 무상으로 줘. 얼마짜리? 금액 70억짜리 만들어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70억 들어간 돈을 종래 공공시설이 이제 뭐가 돼? 폐지가 되겠지? 그럼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가져가라 그 말이야. 나머지 70억을. 그런데 행정청인 시행자는 어떻게 돼? 무상귀속이야. 얼마짜리 만들고 얼마 가져가? 70억짜리 만들어주고 100억짜리 가져가. 서로 누구니까? 서로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은 금액 안 따져. 70억짜리 만들어 놓고 얼마짜리? 100억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야. 그건 무상이야. 그런데 비행정청인 시행자한테 70억짜리 만들어 놓고 100억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때는 새로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에 상당한 것만 다 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무상으로 양도라고 나와야 되지. 다 가져가는 뭐야? 귀속이고 일부만 가져가니까 양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시험에서 요걸만 찾으면 돼. 자, 새로 만든 거는 누가 만들었든 어떻게 한다? 관리청의 무상 귀속이야. 이 말 빼먹으면 안 되지. 관리청의 무상 귀속이야. 그럼 종래 거는 그러면 행정청끼리는 무상. 행정청 아니면 새로 만들 때 들어간 비용만 일부 가져가니까 무상 양도 그러면 되겠지. 자, 한번 찾아봐요. 자, 19번인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귀속 맞아? 새로운 거는 무조건 무상귀속이잖아. 그런데 20번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 맞고, 그럼 2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 아닌 경우는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뭐한다? 양도한다. 구분하겠나요? 맞게 써놨어. 지금은 다. 여러분 시험에서 요게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인가 쪽에서 요게 나오기도 해. 뭐가 나올지. 근데 이 지문이 꼭 3개 중에 하나가 나와. 그런데 주로 나오는 것은 그 행정청 아닐 때가 많이 나와. 행정청은 시험에 내도 틀릴 일이 없잖아. 왜? 서로 무상하면 끝나시나. 그런데 행정청 할 때는 새로운 거는 무상으로 줬는데 지가 가져가는 건 무상으로 안 가져갔잖아. 무상 양도가 됐잖아. 그거 차이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반복해서 자꾸 보시라는 이야기야. 다음에 22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조건부를 하니까 조건부에 맞는 계획서 제출하라 그 말이겠지. 문제가 그 뒤야. 다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제외 그랬어.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그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해야 안 해? 그렇지. 안 하는 곳이잖아. 안 하는 곳이니까 계획서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근데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개발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겠지. 계획서가. 알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아직 요것만 출제가 안 됐어. 요 끝부분 요거 하나만. 다른 거는 개발행위가 전부 출제를 했는데 요거 하나가 아직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번까지 하고서 밥을 먹고 갈게요. 개발행위 허가니까 거기까지 끝내고. 자, 15번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제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농림이나 관리나 공업지역은 형질 변경 면적 얼마? 3만 미만. 주거지역 1만 미만. 보전 녹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미만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두 개를 알려준 거지. 3만짜리 5천짜리 두 개를 암기하라는 얘기야. 자, 3만은 어디? 공업 관리 농림.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그다음에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5천 미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1만 미만이지.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좀 편하지. 자,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2번 관리지역 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한은 3만 미만이다. 조례라는 지문이 나올 때 3만짜리 3개인데 어디만 3만에 해당 조례가 해당돼? 관리하고 농림에서만 조례라는 지문이 나와. 형질 변경에 조례로 정한다 이 말 나올 때는 관리하고 농림에서만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3, 4, 5, 6, 7번까지는 제한 문제야. 제한. 한 번만 좀 오래됐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 그 허가의 제한 문제예요. 자, 다시 허가권자가 누구? 저 광시장군수죠. 이걸 제한하는 권한은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 시장군수 모두가 제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제한하는 절차, 의견 청취, 심의, 제한고시. 첫 시간에 배웠죠 이거. 지정하거나 제한할 때는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제한, 심의 거쳐 지정. 배웠지? 그리고 뭐 해? 고시 아니면 공고해. 근데 무슨 권은 안 했어? 광역계획권은 안 한다 배웠잖아. 그럼 매번 내는 시험 문제지. 그런데 이 의견 정치가 누구에게냐면 요 두 사람이 할 때만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이 사람까지면 주민도 나와야 되겠지? 근데 시험 문제는 두 사람이야. 국장과 시도지사가 제안할 때만 의견 들어라 해서 항상 임의적이라는 말을 쓰잖아. 다 되는 거 아니지? 그러면 국장과 시도지사의 아랫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 의견 청취가 누구야? 시장군수야. 답 꼭 기억하셔야 돼. 제안하는 사람이 3명인데 누가 제안해? 국장과 시도지사가 제안할 때는 누구의 의견? 시장군수야. 만약에 시장군수 의견 들었으면 누구 해야 돼? 주민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 사람 의견을 안 듣는다는 얘기야. 이 사람만 의견 듣게는. 그래서 답을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제안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5군데가 나오죠. 기간도 있고. 자, 기억 잘해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어쩌고 조수류가 어떻게 나오고 무슨 우량농지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필기하지 마. 집에 가서 찾으면 되지. 그리고 개발행위 했더니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뭐가 있어야 돼?
우려 요걸 찾아내야 돼. 우려가 있어야 돼. 이미 손상되고 오염됐으면 제한할 필요가 없지. 요 단어가 나와야지. 그리고 세 번째가 계획이 나오는데 무슨 계획? 기본과 관리 계획, 수립된 지역 요거 나올 거고, 네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나올 거고, 다섯 번째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나와. 이런 것이 제한이 될 거고, 제한할 때 기간은 1회에 한해서 몇 년? 3년 이내로 제한해. 그런데 3, 4, 5번만큼은 1회에 한해서 2년을 뭐 할 수 있어? 연장한다고 그러지? 자, 때 연장할 때는 심의해 안 해? 안 한다. 요즘은 제한할 때 이미 심의했을 거잖아.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한다. 요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자체가. 자,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3번 지문. 국장은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 지문. 시도나 시장구수는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할 수도 있다. 맞아? 원래 3년 제한했다가 이건 2년 연장했으니까 5년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지문.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중앙이나 지방도시 내 뭐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런데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과 시도지사일 때는 심의 전 누구의 의견? 시장군 수의견 들어라. 요거지. 그 다음 5번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 중앙도시 내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연장자가 들어갔잖아. 연장 들어가면 심의 안 해야 되지. 이것도 기출지문이고. 다시 봅니다. 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심의 생략한다. 맞지? 그러니까 그 지문이 두 개 다 시험 문제야. 연장할 때는 심의한다? 그럼 틀렸고, 연장할 때는 심의를 안 한다? 그럼 맞고 그래. 지문 알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자주 나오진 않아. 그냥 지문 한 개씩으로 톡톡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 자, 주의할 건 의견 정치를 다 하는 게 아니야. 누구누구일 때 국장과 시도지사만 의견을 들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아랫사람 누구? 시장군수야. 만약에 시험에서 시장군수 그러면 주민 나와야 돼. 근데 시장군수는 의견 듣지 않는 걸로 해놨지. 요 내용이야. 자, 그까지 해서 우선 하고, 지금 5분이네요. 2시 5분, 3시 5분까지 식사하시고, 그 문제 다음부터 풀도록 할게요.